금은 세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샀을 때, 팔았을 때,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으면서 실물금을 사려는 분들이 폭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을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고 나서가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최근 국세청은 개인 간 금 거래, 특히 당근마켓이나 중고 플랫폼에서의 거래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거래했는데 통지서 받았다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게다가 상속이나 증여로 금을 물려주는 분들은 세무사마다 가치평가가 제각각이라 혼란이 큽니다. 이게 얼마짜리로 계산되는 거냐, 증여세가 붙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죠.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자산의 이동과 세금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실물 자산이에요. 특히 실물금을 샀다면 부가세 10%를 이미 낸 것이고 KRX 금시장이나 금통장, ETF 등 투자 방식에 따라 과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양도세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금융소득세로 15.4%가 빠져요. 결국 금을 어떻게 샀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증여 상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트리거 5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금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를 포함한 총체적 자산 관리로 보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금 투자 방식 4가지 한눈에 정리. 많은 분들이 금 투자라고 하면 그냥 골드바나 반지를 사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 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4가지 방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하지만 실물금을 살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골드바든 반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팔아서 이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엔 국세청이 사업자로 판단해 소득세나 부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거래하면 세금 대상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HTS나 MTS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거래하는 금은 부가세와 양도세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세 10%가 다시 붙습니다. 즉, 화면 안에서는 면세지만 손에 쥐는 순간 과세가 되는 구조죠. 세 번째는 금통장, 즉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계좌 안에 금을 쌓는 개념으로 금 시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주식 배당처럼 세금이 자동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금 ETF와 금 펀드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금통장처럼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즉, 해외 ETF 해외 주식과 같은 과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실물금은 부가세 중심, KRX금은 세금 거의 없음, 금통장은 금융소득세, ETF는 투자국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 4가지 구조만 명확히 구분해도 금 세금 헷갈림의 80%는 사라집니다. 2. 금을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탑3. 금은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고 나서가 더 고민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투자 수익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오늘은 금을 사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증여와 상속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물려주거나
손주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금의 시세가 매일 바뀌고 세무사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거래소 시세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신고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시세자료나 영수증, 감정평가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증빙이 없으면 시가 누락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 간 거래, 즉 중고금 거래의 세금 여부예요. 요즘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금을 사고 파는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개인 거래니까 세금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반복적 거래를 사업 행위로 간주해 소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 번 거래했는데도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즉, 거래 빈도와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KRX 금시장 BS 실물 인출 문제입니다. 거래소 안에서만 사고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을 인출해서 손에 쥐는 순간 그게 공급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나 차익 목적이라면 굳이 인출하지 말고 계좌 안에서 거래만 하는 게 유리하죠. 결국 금을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내가 금을 왜 샀고 어디에 쓸 건지입니다. 선물용인지, 투자용인지, 상속용인지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이걸 명확히 정리해두면 금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을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세금 고민. 금을 살 때보다 더 예민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팔 때입니다. 금은 팔아도 세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은 금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 고민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한두 번 파는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은 팔아도 세금 없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성이에요. 국세청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사업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을 여러 차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냈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소득세와 부가세가 모두 붙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거래의 리스크입니다. 금 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거래 증빙이 없으면 소득 누락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신고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은닉 자산 혹은 탈세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금 거래 내역이 카드, 계좌, 플랫폼 데이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꼭 영수증, 거래 명세서, 입금 기록을 남겨두세요. 세 번째는 중고금 프리미엄 시장의 과세 문제입니다. 요즘 중고금 시세가 새 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 부족, 즉시 수령 가능성 때문에 중고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세금 함정이 있습니다. 새 금은 부가세가 붙지만 중고금은 개인 간 거래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걸 악용해 상시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은 면세 사업을 가장한 과세 회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반복적 중고 거래는 부가세 탈루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을 팔 때 세금이 없다는 건 일시적 개인 거래일 때만 해당됩니다. 자주 팔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 거래로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즉, 금을 팔 땐 얼마에 팔았냐보다 어떻게 팔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4. 해외에서 금을 사올 때의 관세부가세 포인트. 해외에서 금을 사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 더 싸다던데 거기서 사오면 이득 아닌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손해입니다. 우선 금은 국가마다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금을 정식으로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싸게 사더라도 국내에 들여올 때 이 세금을 내면 결국 한국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운반비, 보험료, 환율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직구 프리미엄이 아니라 직구 손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통관 절차입니다. 금은 단순 물건이 아니라 귀금속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쯤 들고 오면 괜찮겠지 싶어도 입국심사에서 금속 탐지나 수화물 검색으로 걸리면 즉시 압류 조치되고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100g 이상, 시가 500만 원 이상이면 세관에서 거의 무조건 확인합니다. 일부에서는 몸에 차고 들어오면 괜찮다. 착용한 건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착용하고 있더라도 구매 영수증이 없거나 출국 시점에 없던 물건이면 세관이 충분히 신규 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반입 금액이 크면 신고를 안 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구조예요. 또한 금을 해외에서 샀다가 국내에서 되팔면 이건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라 수입 후 판매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엔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하죠.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 수입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통관 내역이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기록과 연결돼 예전처럼 숨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외금 투자는 싸게 사서 벌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금과 절차를 잘 모르면 오히려 리스크 자산이 됩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부가세까지 내면 국내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고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면 수십 배의 벌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금을 사려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돌반지 예물 같은 선물금 세금은 돌반지나 결혼 예물,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선물. 이런 금 선물에는 과연 세금이 붙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선물인데 세금이 왜 나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을 넘겼는지 그 사실이 중요하죠. 금은 현금처럼 가치가 명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그것이 선물이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준다면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럼 돌반지 한 개 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선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돌반지 한두 개나 소액의 예물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죠. 문제는 금액이 커지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총 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가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금을 주면 그 금액은 손주의 증여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신고는 부모가 대신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증자 기준이에요. 그리고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금을 줬는지 간단히 기록하고 구매 영수증이나 시세표를 보관해 두세요. 이런 자료만 있어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상속신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작은 정성은 괜찮지만 큰 마음은 세금이 따라옵니다. 가족에게 금을 선물할 때는 그 순간의 따뜻한 마음만큼 세금 기준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아는 것입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 그 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상속증여가 가능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세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세금 공부가 곧 수익률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을 살 때마다 4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형태로 보유할 건가 실물, KRX, 금통장, ETF 중 선택. 둘째, 거래 횟수는 얼마나 될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 거래는 위험. 셋째, 인출 계획은 있는가? KRX 인출 시 부가세 10%를 반드시 고려. 넷째,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이 4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으로 당황할 일도 조사로 불안할 일도 줄어듭니다. 금은 잘 모르면 세금이 붙지만 알고 준비하면 세금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 투자와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RX 금시장과 실물금 100만원 투자 시 실제 수익률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금을 단순히 보석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 이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